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은 좀 차분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링컨 에비에이터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에비에이터가 사실 이전에도 우리가 2번을 리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전에 시승했던 거는 뭐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비에이터 PHEV라는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미국 차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는 거죠. 예전에만 해도 뭐 200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 차라고 한다면 투박한 차, 그 다음에 뭐 기름을 그냥 엄청나게 떼먹고 기름 연비가 안 좋은 그런 차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이 링컨도 조금 더 대중화, 그러니까 좀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유럽 스타일로 많이 바뀐 모델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우리 링컨 에비에이터 PHEV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시죠. 자, 처음에 우리 에비에이터가 사실 2004년도에 단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에서 이를 갈고 이번엔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다시 출시가 된 모델이죠. 리저브,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라벨이 있고요. 이 PH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에서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예, 개별 소비세가 적용이 된 모델로 9,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모델인데, 이 정도면 절대 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금액에서는 정말 다양한 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BMW의 X5, 그리고 벤츠의 GLE, 게다가 여기서 정말 조금만 더 보태면 사실 얘랑 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포르쉐 카이엔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그 금액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많은 차를 리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차를 설명하고 이해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 차를 왜 사야 되는지 구매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비에이터가 출시가 되고 나서 연령층이 있으신 이 고객분들이 에비에이터를 선택한 간단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좀 질리지 않고 좀 개성이 있다.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링컨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일 3사는 너무 좀 많다, 좀 지겹다, 좀 식상하다, 뭐 이런 분들이 나만의 개성을 위해서 링컨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동급 모델 대비해서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옵션, 그다음에 주행 성능, 주행 감성. 그 독일 3사에서 1억 원대, 물론 굉장히 비싼 금액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독일 3사에서 1억 원대면은 거의 그렇게 막 하이엔드급 취급을 받기 힘들어요. 그냥 좀 어정쩡한 이 포지션에 위치하는데요. 링컨에서 에비에이터 정도 출고를 하면 거의 뭐 끝판왕이에요.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과 어떤 부분이 고급스럽고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시죠. 자, 외관의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좀 요즘에는 샤프하고 스포티하며 선들이 날렵해진 그걸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에비에이터는 약간 좀 밍밍한 느낌?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봤는데요. 물론 그래도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게 요즘 라디에이터 힘을 줘가지고 좀 차에 좀 강인한 인상을 많이 심어주잖아요. SUV가 좀 세련되고 뭐 스포츠형 쿠페, 뭐 쿠페형 SUV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비에이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좀 약간 투박하면서도 그 에비에이터만의 좀 그런 단단하고 좀 이런 심플한 디자인 인상적이긴 해요. 이 라디에이터도 자칫 잘못하면 촌스럽다라는 이미지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비에이터의 그런 좀 강인하고 투박한 느낌을 잘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라이트 디자인은 진짜 촌스럽네요. 그렇지 않아요? 엔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데요. 원래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나요? 이 정도까지?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요. 뭐 엔진 같은 경우에는 3.0L V6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405마력의 57.7토크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약간 약 75마력으로 계산하면 대충 시스템상으로 약 500마력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뭐 특히 미국 차에서는 연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PHEV 모델이 나오면서 야, 이거 연비 혁신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물론 연비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100km, 한 200km 주행을 하면서 연비 측정을 해봤는데 한 11, 12 정도가 나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두 개를 비교한다고 계산을 하면 생각보다 연비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 말은 하이브리드 모델도 연비가 굉장히 좋지만 가솔린 모델도 연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차라고 하면 연비가 똥이다라는 게 사실 그 인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연비가 진짜 안 좋아요. 개쓰레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링컨이나 미국 차들의 연비가 되게 훌륭합니다. 야,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덩치에 가솔린이 리터당 8, 9 나온다는 거는 무지막지하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전기 모터가 좀 더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내 가서 주행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속에서 전기 모터가 주행을 좀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연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에비에이터. 사실 치고 싶은 드립이 하나 있긴 한데요. 자, 보면은 앞쪽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콘센트에 사실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고요. 이 전기기 충전 그 플러그인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보통 주행을 하면서 전기 배터리가 충전이 되긴 한데요. 이 충전량이 되게 높지가 않아요. 충전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를 하고 집에 이제 콘센트가 있는 주차장에서 연결해가지고 충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전기 충전소에 같은데 방문을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들 그 많은 차들 요즘 우리 SUV들 많이 리뷰하잖아요. 그러면 이 C필러, 이쪽 C필러 부분에 딱 보면은 이 에비에이터만의 다른 차에서 못 봤던 뭐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뭐가 있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날렵하고 막 샤프하고 여기에 막 카니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포인트 주잖아요. 그래서 좀 라인들 살려줬는데 이 에비에이터는 그런 게 없이 자칫 잘못하면 투박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 부분이 통으로 이렇게 좀 이어지는 느낌을 해서 차가 좀 커 보이고 거대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열의 유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3열의 공간에 탑승해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좀 독특한 게 트윈 머플러가 달려 있어요.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지금 달려 있는데요. 보통 고성능 모델에 이런 게 많이 달려 있진, 근데 얘도 고성능 맞잖아. 500마력이면 그죠? 고성능이기 때문에 이게 듀얼 머플러가 사실 달려 있죠. 야, 여러분들 많은 차를 리뷰를 하면서 뭐 트렁크 이 버튼 찾는 게 이제 거의 미로예요. 얘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여. 내가 이거 나 이제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실어대가지고 막 엄청 찾는데 막 여기 버튼 누르고 막 여기 발광 떨고 막 이거 하고 했는데 안 돼. 되네. 사람 무한하게 말이야. 어쨌든 트렁크 여는 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밑에 이 공간에 누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면은 트렁크 공간이 열립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기 전에 이 뒤에 요즘 좌우 테일램프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대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이 링컨은 이 디자인을 사실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이 까였죠. 아, 뭐냐 이거 무슨 건담이냐 뭐 이상하다 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요런 디자인을 링컨의 그 충성 고객들, 링컨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게 이제 충전기예요. 여기 안에 달려있는데 앞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 연결하고 콘센트 끼면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3열을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는데요. 3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간이 뭐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얘 전장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5m 가까이 되는데 실내 공간은 사실 1열과 2열에 모든 많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또 3열을 타고 다니기가 좀 공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키를 안 가져갔어. 키를 어떡하면 좋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면 돼요. 그 미국에서는 차 키를 이렇게 안에 두고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나 차에 짐을 두고 내렸어. 차 키 좀 줘. 이거 솔직히 좀 귀찮거든요. 인정하죠? 맞아요. 이게 귀찮아요. 근데 야, 비밀번호 뭐 3480이야 뭐 이러면 그래 알았어 이래가지고 3480 치고 딱 들어가면은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링컨, 뭐 포드의 약간 좀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실내 공간을 탑승을 했는데
이 뒷좌석의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더 개방감이 있습니다. 뒷좌석 2열에 보면은 USB 단자와 콘센트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보통 3열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통하면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3열에 탑승하게 좀 더 편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감이 아주 끝장이 나요. 그런 부분도 큰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에비에이터의 전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건 사실 외부는 아닙니다. 외부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너무 투박하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실내는 진짜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되게 예뻐요. 계기판이나 이런 시동을 걸었을 때 하늘 그 구름에서 쫙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피아노의 건반 혹은 플롯의 악기를 만지는 듯한 그런 버튼 하나하나의 그 터치감이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우드가 자칫 잘못하면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좀 단점을 이야기를 하면요. 대표적인 게 이 미국 차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그 시스템들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 핸들에 달려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버튼도 보통 이게 터치로 이렇게 많이 누르잖아요. 뭐 독일 차, 우리나라 차. 근데 이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요게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레버같이 움직여서 선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손에 안 익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이 주행하는 그 버튼이 처음에 나 이게 딱 시승을 딱 하려고 딱 처음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 뭐가 딱 제일 멘탈 터지냐면, 야 이거 드라이버 스위치 어딨어, 이거 기아 레버 어딨어, 이거 찾아요. 뭐 BM벤치 요즘에 여기 달려 있는 건데 막 이거 했는데 와이퍼 움직이지, 여기에 보통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없어요. 이거 보면 드라이버 모드 바꾸는 거고, 어딨지 하고 찾았는데 이 여기 중간에 있더라고요. 눈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물론 링컨을 오래 타고 링컨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방 찾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면 적응하는데 조금 어렵거나 좀 더 손이 잘 안 간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링컨 에비에이터의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특히 송풍구의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에 이런 듀듀 88에 이 허스키 모형의 방향제를 딱 붙이니까 뭔가 모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링컨 에비에이터 PHEV 모델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딱 차를 타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탈 때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스포츠카는 달리는 걸 봐야 되고, SUV는 지물, 그다음에 세단은 편안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부분에는 뭐 연비를 본단 말이에요. 뭐 이 에비에이터를 탔는데 얼마나 스포츠성이 있는지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이 차의 포커스는 뭘까요? 편안함, 부드러움, 럭셔리, 이런 포커스를 봐야 되는데요. 실내 탔을 때 딱 느껴지는 부분이 진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버튼이나 작동감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차 여러분들도 오래 탔겠지만 승차감 어때요? 에어 서스펜션. 맞아요,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1,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에어 서스펜션이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찌 보면은 되게 부드러운, 그러니까 양탄자 위에 타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뭐 불규칙한 곳을 지나갈 때 있잖아요. 뭐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는 진짜 일반 그냥 도로를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게 자칫 잘못하면 약간 멀미가 날 수 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날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차의 색깔을 따졌을 때는 이 부드러움이 진짜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는 내내 야 진짜 편하다, 진짜 부드럽다 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으니까요. 뭐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오프로드 모드, 뭐 미끄러움, 일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보통 이제 스포츠, 뭐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가 있는데 얘는 뭐
안정, 뭐 지구가 나오는 안정 모드, 뭐 떨림, 보존, 순수 전기차 모드도 있어요. 이거 내가 얘기하는 깜빡했는데, 물론 이거를 많이 안 쓰죠. 왜냐하면 전기 충전을 또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안 쓰긴 하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차의 특징이 스포츠 모드가 없어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초반 악셀 반응이 진짜 예민해요. 얘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 초반 움직임이 진짜 거의 뭐 즉각적,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스포츠카 뺨쳐요.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때 많이 느끼냐면, 이제 주차장, 그 지하 주차장이나 지상 주차장 주차할 때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얘가 되게 빨리 팍팍 튀어나오고 예민해가지고 운전하기가 조금 어렵다? 예민하다? 라는 느낌 받을 수가 있죠. 500마력이라는 게 괜히 500마력이 아니에요. 보면 이 무겁고 이 큰 차가 이 출력 보세요. 나가는 거 엄청나지 않아요? 심지어 불안하지도 않아요. 쭉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은 느낌이 나면서 이 500마력의 무시무시한 마력을 제대로 발휘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차의 포커스는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직발에서 부족함이 없는 파워풀한 출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달리기 좋은 차는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달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링컨이 자랑하는 에비에이터 하이브리드 PHEV 모드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근데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물론 단점도 있긴 합니다. 차라는 게 완벽한 차는 없잖아요. 근데 이 차가 보여줘야 하는 색깔은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에비에이터를 바라봤을 때는 스포티하거나 뭐 이런 강력한 이런 느낌보다는 편안하고 얼마나 럭셔리하고 부드럽게 타야 되는 그런 포커스의 차인데, 그런 포커스는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9,800만 원이 어찌 보면 비싸고 어찌 보면 저렴한 금액이기도 한데요, 이 경쟁 모델을 생각을 하고 옵션이나 이런 성능을 계산을 한다면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링컨이라는 이 브랜드의 인지도 역시도 많이 올라갔고 AS 센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멋진 차, 매력적인 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치고 싶은 드립이 하나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거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해봐야 뭐 편집팀이 잘라낼 수도 있고 괜히 또 욕먹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드립이 아마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